자, 아프리카에서 식량 생산에 대한 가장 앞선 연대의 고고학적 증거들이 발견되는 곳은 사하라 사막이다. 그래서 사하라 사막에서 식량 생산이 제일 먼저 일어났다. 자, 오늘날 사하라 사막의 대부분은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못한 건조한 기후다. 근데 이제 기원전 9,000년에서 4,000년경의 사하라 사막은 지금보다 비가 많아 호수가 많았고 사냥감도 풍부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사하라 사막의 사람들은 소를 사육하면서 토기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양과 염소도 사육하고 어쩌면 수수와 기장도 작물화하기 시작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사하라 사막이 농업이나 목축에 적합했다라는 얘기죠. 자, 고고학적 방법 말고 고고학적 방법이 뭐예요? 실제로 땅에서 파낸 증거죠. 그 말고 가축과 농작물의 도착 시기를 알아내는 또 다른 방법은 여러 현대어에서 가축과 농작물을 가리키는 낱말들을 비교해 보는 것이다. 자, 니제르 콩고 어족에 속하는 니제르 남부의 여러 언어에서 식물들의 명칭을 비교해보면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특정 농작물의 명칭이 니제르 남부의 모든 언어에서 서로 매우 유사한 경우다. 자, 어떤 특정 농작물의 명칭이 니제르 남부의 모든 언어에서 매우 유사한 경우다고 한다면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원래부터 이 니제르 콩고 어족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원래부터 갖고 있던 농작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농작물로는 서아프리카의 마하리유, 기름야자, 콜라 열매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이제 식물학적 증거 이런 것을 통해서 원산지가 서아프리카이다. 그리고 거기서 처음 작물화되었을 것이라고 믿고 있던 식물들이다. 그래서 아까 특정 농작물의 명칭이 니제르 남부의 모든 언어에서 서로 매우 유사하다라는 것은 니제르 콩고 어족이 원래부터 갖고 있던 작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건데 이것들은 식물학적 증거를 통해서도 서아프리카가 원산지였다. 그러니까 언어, 언어학적 증거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는 니제르 남부의 언어들 중에서 하나의 작은 언어군에 속하는 언어들에서만 그 명칭이 일치하는 농작물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어, 니제르 콩고 어족에서 이제 니제르 남부 언어로 이제 분화가 되고 나서 작물화된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것들은 바나나와 아시아 마하류처럼 인도네시아에서 들어왔다고 보이는 것들인데 그 언어들이 여러 개의 하위 언어군으로 갈라지기 시작한 이후에 비로소 니제르 남부에 도착한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니제르 콩고 어족에 속하는 니제르 남부의 언어들, 그러니까 이 니제르 남부의 언어들이 분화되고 나서 요런 인도네시아에서 들어왔다고 보이는 바나나와 아시아 마류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한테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류는 같은 언어권 내에서도 농작물의 명칭들이 일치하지 않고 그 대신 교역로를 따라 일치하는 경우다. 같은 언어군 내에서 농작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농작물을 이 사람들이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지 않은 굉장히 늦게 들어온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교역로를 따라 일치한다 라고 한다면 그 교역로를 따라서 좀 한참 후에 들어온 그런 작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은 옥수수나 땅콩 같은 신세계 농작물들인데 이것은 대서양 항해가 시작된 이후에 비로소 아프리카에 도입돼서 교역로를 따라 확산되었고 흔히 포르투갈을 비롯한 외국어 명칭도 함께 붙어 다녔다. 이것은 이제 1492년 그 이후에 서양인들이 들어온 그런 거다. 그랬기 때문에
같은 언어군 내에서도 이제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데 교역로에 따라서는 일치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교역로를 따라서 이 서양인들로부터 들여온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식물학적이나 고고학적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언어학적 증거만으로도 알 수 있는 게 뭐냐? 서아프리카의 토종 농작물들이 작물화된 게 맨 처음이었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의 농작물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럽인들이 들여온 농작물이 마지막이다.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하는 건 뭐예요? 언어학적인 증거를 통해서 어떤 작물들이 먼저 들어오고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꼭 고고학적, 식물학적 방법이 아니더라도. 자, 그리고 이제 농작물에 대한 직간접적인 언어학적 증거를 보면은 수천 년 전 사하라 사막에서 수수와 기장을 작물화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현대 나일 사하라 어족의 조상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 결론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수수와 기장 이런 단어들이 현대 나일 사하라 어족에서 다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나일 사하라 조상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때부터 갖고 있던 작물이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서아프리카의 다스판 지역에 사는 자생식물들을 처음 작물화한 사람들은 현대 니제르 콩고 어족의 조상 언어들을 사용했다. 그러면 이제 그 니제르 콩고 어족들에서 그 작물들의 이름이 비슷하게 나타나긴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아시아 어족의 조상 언어들을 사용했던 사람들이 에티오피아 원산의 농작물들을 작물화했을 가능성이 많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에티오피아 원산의 농작물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어족의 언어들에서 비슷하게 형태가 나타난다. 그러므로 그 조상 언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작물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마다가스카르를 탐사한 고고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이 적어도 800년 이전에 마다가스카르에 도착했다. 그리고 빠르면 300년에 도착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마다가스카르에서 인간이 정착한 초기의 고고학적 유적들을 발굴하면 어떤 것들이 나오느냐? 철기, 가축, 농작물 이런 게 잔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봤을 때 이 이주민들이 카누를 타고 가다가 방향을 잃은 소수의 어부들이 아니라 본격적인 탐험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 철기, 가축, 농작물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아예 작정을 하고 왔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800년 후에 이슬람 세력이 이제 확산됨에 따라서 인도양의 교역은 동아프리카 해안의 정착지에 토기, 유리, 자기 등 중동에서 혹시 또는 이제 중국에서 건너온 풍부한 고고학적 증거를 남기게 된다. 그러니까 이슬람 세력이 이제 동아프리카 해안에 본인들의 토기나 유리나 자기들을 갖고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도에서 동쪽 방향, 즉 인도와 인도네시아 사이에서도 활발한 해선 교역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인도하고 여기 아프리카 그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인도하고 인도네시아 사이에서도 활발한 해상 교역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마다가스카르에 이주한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이 어떻게 왔느냐? 이 동쪽 교역로를 따라 인도네시아로부터 인도에 도착했다가 그 다음에 서쪽으로 가는 교역로하고 만나서 동아프리카로 가게 되었고 거기서 아프리카인들과 합류해서 마다가스카르 섬을 발견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다가스카르에서 사는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이 이제 뭐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로 갔다가 동아프리카로 갔다가 여기서 이 사람들이랑 같이 마다가스카르로 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늘날 마다가스카르에 남아있는 언어는 기본적으로 오스트로네시아계 언어지만 케냐 해안의 반투기 언어들에서 빌려온 낱말들도 있다. 근데 이제 케냐의 여러 언어에는 오스트로네시아어에서 빌려온 낱말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 밖에도 동아프리카 일대에는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의 흔적이 매우 희박하다. 그러니까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오스트로네시아계 언어를 사용하는데 케냐의 반투계 언어들에서 빌려온 낱말도 있는 반면 케냐의 언어에서는 오스트로네시아어에서 빌려온 낱말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동아프리카 일대는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의 흔적이 매우 희박하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동아프리카 해안에 먼저 갔다가 그 교역로를 따라서 그 다음에 마다가스카르로 온 게 아니라 곧장 마다가스카르로 갔다고 이제 생각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얘기죠. 자, 인도네시아에서 들어왔을지도 모르는 실로폰과 치타라는 것은 3, 40개의 현이 있는 기타 비슷한 현악기인데 이걸 비롯한 아프리카의 몇 가지 악기하고 아프리카 농업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던 오스트로네시아 농작물 등이 고작이다. 그러니까 이제 동아프리카에서 오스트로네시아인의 흔적이라는 것은 별로 없다. 그래서 악기 몇 개랑 오스트로네시아 농작물 그 정도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오스트로네시아인이 동아프리카 해안에 먼저 갔다가 마다가스카르로 간 게 아니라 마다가스카르로 직접 간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이 인도와 동아프리카를 경유해서 마다가스카르로 가는 쉬운 항로를 선택하지 않고 곧장 인도양을 건너서 항해하다가 마다가스카르를 발견했고 나중에서야 동아프리카 교역로와 연결된 것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쨌거나 뭐 인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왔으면 중간에 이제 거칠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올 수가 있는데 마다가스카르를 곧장 가려면 이제 먼 거리를 항해했다라는 거죠. 자, 고고학적 혹은 또는 언어학적 증거를 통해서 반투족의 조상이었던 농경민들이 빠르면 기원전 3000년경 서아프리카 내륙의 사바나로부터 남하에서 더 다습한 해안의 삼림지대로 팽창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서아프리카 이쪽에서 이제 더 사바나 지역에서 이제 밀림 지역, 이남 밀림 지역으로 이제 들어갔다는 것을 고고학적, 언어학적 증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